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세프의 요리 교실입니다. 우리가 이제 가끔 보면 한국에 무슨 정, 무슨 회관 이래가지고 유명한 식당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식당들이 돈만 좀 벌면 벌써 유명 갈비집이 무슨 인터넷으로 갈비 파는 일을 한다든가 아니면 마트 같은데 그 갈비 또 가공품을 갖다가 판다든가 홈쇼핑에 판다든가 이럽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면 야, 저런 식당은 식당을 해서 그야말로 중소기업 이상의 매출을 올리면서 오랫동안 사랑을 받아놓고 뭔 떼돈을 더 벌라고 이제 또 저런 가공식품 판매까지 나서는가. 그러면 저 가공식품이 그 식당에서 파는 음식과 맛이 많이 멀어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죠. 또 어떤 식당은 좀 장사가 된다 하면 프랜차이즈를 열어가지고 1호점, 2호점, 3호점, 4호점 그럽니다. 옛날에 신림동에 제가 대학 다닐 때 골목 안에 족발집이 하나 있었습니다. 보쌈 족발집이요. 그래서 우리가 대학생 때는 보쌈 족발집 가려면 누가 가해를 해가지고 과외비를 탔거나 시골에서 하숙비가 올라왔거나 이래야 이제 한 무로 가자 해서 가는 거지. 가기가 어려웠습니다. 가면 그야말로 찌골틱하게 소박한 부부가 직접 보쌈 족발을 삶아가지고 팔았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집이 유명 프랜차이저가 돼가지고 월드컵 때도 설치고 그래가지고 완전히 프랜차이저 브랜드가 여러 개가 됐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부부가 이혼도 했다 그러고 부부가 각각 프랜차이즈 사업으로 되게 성공을 했다 이렇게 들려왔습니다. 근데 옛날에 신림동 신림극장 골목 안에 소박한 보쌈집을 기억하는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씁쓸함을 금할 수 없었죠. 그렇게 하지 않아도 부부가 보쌈집이 잘 됐으니 적당히 건물도 새로 짓고 또 자식들한테 물리주고 살았을 건데 그런 보쌈 팔던 아주머니가 갑자기 화장을 떡칠을 하고 멋져지 가지고 나타나가 그야말로 프랜차이즈의 여왕이 되고 각종 무슨 민간 외교까지 월드컵 때 한다 했을 때 참 뭔가가 좀 어울리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항상 사람이 신분이 높아지고 약간 우리말로 고귀해지면 거기에 따르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면 굉장히 멋져 보입니다. 멋져 보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우러러 보게 돼요. 저는 지난번에 김연경 씨를 너무 띄우는 게 아닌가 해서 조금 언짢았는데 대통령께 고맙다고 인사 좀 해요 하니까 예 감사합니다. 또 해요? 아까 했잖아요. 그 말 하나로 그냥 김연경이 저보다 내가 이 황세프가 좀 간사하지요. 오늘도 좀 간사해질라 합니다. 자, 여러분 감안하고 들어주세요. 자,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상징하는 정말 뭉클한 기사가 하나 났어요. 오늘 아침에. 이번에 올림픽에 창던지기에 폴란드 선수가, 여자 선수가 은메달을 하나 땄습니다. 마리아 안드레이치, 전형적인 칙 잡는 폴란드 선이죠. 근데 이 사람이 좀 감동적인 게 2016년도에 2cm 차이로 창던지기는요, 2cm 아무것도 아니에요. 메달로 차이가 나는데 이 동메달을 놓치고 4등을 했어요. 리우 올림픽에서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이 골수암에 걸리고 또 상처를 입고 그래가지고 동경 올림픽도 못 나오려다가 1년이 연기된 바람에 암에서 겨우 회복을 하고 은메달을 딴 인간 승리의 주인공입니다. 근데 이 여자 선수가 얼마 전에 5월 달에 있었던 유러피안 대회에서도 금메달을 땄는데 그때도 심장병의 수술이 필요한 폴란드 어린이한테 준다고 금메달을 경매를 붙여가 이렇게 팔아가지고 그 돈으로 기부를 했어요. 근데 이번에도 4억이나 필요해서 미국 스탠포드 대학에 가서야 수술이 되는 어린애 8개월짜리 아기를 위해 자기 은메달을 내놨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게 안 내놓으면 장롱 안에서 굴러밖에 더 다니겠느냐.
근데 어디가 있든 이 메달이 소중한 데 쓰이면 내 마음속에는 영원히 더 가치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훌륭한 말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돈이 한 1억 5천 정도가 모자랐던 모양이에요. 한 4억 정도 드는데, 폴란드에 슈퍼 체인을 하는 회사가 자브카라고 이 경매를 붙였는데, 경매에 가서 12만 5천 달러, 한국 돈으로 1억 한 5천만 원을 주고 이 메달을 낙찰 받아 줬어요. 아주 높은 가격에 낙찰을 받은 거죠. 그런데 그 다음이 더 참 감동적입니다. 자브카가 이 마리아 안드레이치기 이 은메달을 소지할 만큼의 충분한 고귀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낙찰을 받아가 다시 은메달을 돌려줬어요. 그러니까 선행이 선행을 잇따라 맞는 거죠. 자, 그런 이 고귀할수록 그런 선행을 했을 때 사회적으로 박수를 받고 칭찬을 받고 그러는데, 한국의 기업들 우리 저 회장님들이 뭐 사고가 났을 때 몇십억을 낸다, 뭔 재난에 얼마를 낸다, 참 내는 건 고마운 일인데 솔직히 말하면 그게 감동을 별로 지리지 못합니다. 저 사람들 또 뭔 찔린 게 있어서 정권이 안 내면 쫄을 거니까 준 조세 낸다 생각하고 에이 더럽지만 10억, 더럽지만 50억 이런다 생각이 드니, 그거 보고 국민들이 뭐 홍수가 나서 국민들이 어렵다, 코로나가 나서 어렵다, 몇 기업이 몇십억을 캐척했다, 그거 갖고 감동을 받는 사람이 거의 없을 겁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건 세금이죠. 기부가 아니라.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스타벅스로 좀 깠지요. 정용진. 근데 지난번에 그 미안하다, 고맙다 그 가제 이야기, 그야말로 문가리가 이 세월호 진도 추모장에 가서 미안하다, 고맙다 얘들아 쓴 부분을 가제가 이제 옆집에서 요리를 해 먹으면서 가제한테 미안하다, 고맙다. 그러니까 또 대깨문들이 뜯으니까 또 그러고 또 그러고 3번을 그랬어. 나중에 회사의 홍보팀이 말려가 이러다 큰일 난다 해서 고마했잖아요. 대부분의 재벌들이요, 요즘 SNS를 많이 합니다. 왜 하는 줄 알아요? 전부 뭔 사고를 치니까 여자하고 사고를 치고 뭐 프로포폴을 하고 뭐 말을 사주고 뭐 대통령을 구워 삶았고, 뭐 그 어떤 사람은 최모 씨는 깜빵 생활을 최장으로 3년 6개월 하고 나서면서 성경책을 다 읽고, 사람들이 보면서 깜빵에 가서 성경책 열심히 읽고 사람이 되었을까 이랬는데, 며칠 있다가 나는 사랑하는 여인이 있다, 애도 있다. 골 때리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책을 안 갖고 노고, 아이씨 나만 오래 살리고 내 정말 박정권에서 개고생했어요 여러분, 뭐 이러면 차라리 나아요. 그리고 뭐 그런 여자가 있고 사랑하는 딸이 있다 할 때 원래 내가 그런 사람 아닙니까? 과거에 탤런트도 누구도 좋아했고 누구도 좋아했고, 그 뭐 솔직히 한강에 돌 하나 더 떨어졌다고 문제될 게 있겠습니까? 저는 그런 사람입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더 쿨하지요. 그러면 야 그래도 사람 정직하다 이래 될 건데, 요즘 그 양반이 뭐 아침에 부스스하게 이래갖고 자고 이런 얼굴로 이러고 사진을 찍어 올려요. 그리고 뭐 집에서 이렇게 해갖고 뭐 런닝에 뭐 반바지 입고 사진 찍어갖고 또 올려요. 그럼 나는 그걸 보면서 저 집이 본처 집이가 세컨드 집이가 뭐 또 서드가 있나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보면 좀 가식이죠. 자, 그런데 이번에 이 아프간 사태, 정말 이걸 놓고 한국 사회에 극명하게 의견이 갈라지고 있는데, 사회 지도층이라는 자들은 이제 형식적으로라도 저거를 보면서 지금 사회에 놔두는 평화협정, 종전협정을 하면 안 된다 말을 안 하고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보수 언론도 보도를 제대로 안 해요. 지금 국회에서 곧 그걸 결의안을 채택하자. 심지어 한반도 길을 8.15 때 뒤덮고 문가리는 8.15 연설에서 이 한반도 공고한 평화를 구축하겠다는 말을 해놓고 또 쌀을 뭐 북한에 주겠다고도 하는데 다 입을 다물고 있어요. 그런데 누가 이 SNS에 미군만 철수, 평화협정 휴지 이런 글을 올렸어요. 기사를. 그러니까 또 정용진이 휴지가 안 된 평화협정은 없다. 협정은 역사적으로 지켜진 사례가 없다. 협정을 철석같이 믿는 바보들이 아직 있다. 이 바보라고 했어요.
여기에 바보는 누굴까요? 대깨문과 문갈일까요? 기와집이 있는 애들일까요? 더불어 거수기당 의원들일까요? 386들? 그렇게 했다가 또 난리가 났겠죠. 회사에서 회장님 회사 다 말아먹을랍니까? 하니까 이제 바보들이 있다 말 대신에 협정을 믿지 말자. 요렇게 이제 고쳤어요. 자, 그래서 내가 이 한마디로 사고 엄청 치고 여자들을 아주 두루두루 좋아하고 여기저기 자식도 많이 놓고 또 우유 주사를 사랑하고 이런 이 회장님들이 많은 세상에서 그래도 이런 부분에 대해 미안하고 고맙다. 또 협정을 아직도 믿는 바보들이 있다. 이런 말들을 할 수 있다. 뭐 평소 튀는 행동을 잘하죠. 그래서 그 튀는 행동을 해서 잘한다 하기도 하고 또 욕도 하는데 사람은 어떨 때 그 사람의 진가가 드러나는가 하면 이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 대부분의 한국 재벌들은 말을 하지 않고 마치 재벌들이 험벌, 소박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도 있다. 우리도 당신과 똑같은 보통 사람이다라고 억지로 SNS를 하는 모습을 많이 노출시켜서 재벌들에 대한 이 국민적 비판과 비난을 희석시키려고 한다는 게 너무 눈에 보여요. 가식이죠. 자, 그런데 그들은 SNS를 할 때는 부시시하게 또 우리하고 똑같은 평범한 사람 같지만 SNS를 딱 놓자마자 쫙 해가지고 야 오늘은 어디야? 오늘 뭐 따끈따끈한 애들 있어? 좀 짝쭉 빵빵한 애들이 있어? 야 오늘 술은 뭐야? 이렇게 해가지고 부어라 마서라 아주 인생을 다르게 삽니다. 대다수 그래요. 자, 그런데 적어도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 말 안 하지요. 다 입 닫죠. 재벌이 아니라 중소기업만 해도 안 해요. 연예인들도 이런 거 말 안 해요. 광고 끊길까봐. 그런데 재벌 회장이 이런 말을 했다? 저는 그 자체에 대해서 이거야말로 자신의 다가올 피해나 이런 거를 계산 안 하겠습니까? 알지요. 그렇지만 이게 좀 더러워서 한마디 해야 되겠다. 저는 그런 정용진 정신을 매우 찬양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스타벅스는 이제 퉁치고 황세프는 간사하니까 이런 재벌이 많아져야 돼요. 그래서 정용진을 탄압하거나 또 이걸 갖고 뭐 갈구거나 이마트 문 닫아야 되거나 불매운동을 대깨문이 한다 이러면 그야말로 그것보다 몇 배 많은 국민들의 지지와 후원이 이렇게 도달할 테니 힘을 내고 하고 싶은 대로 하기 바랍니다. 솔직히 말하면 돈 많은 재벌 중에 그래도 가끔 가다가 그런 소리 하는 것이 국민들한테는 아주 통쾌하게 느껴지는 사이다입니다. 정용진 회장, 제주도 짧은 밤 긴밤 소주가 나왔다길래 내가 사러 갔더만 벌써 망해갖고 문 닫았더만. 그리고 오늘 얼마 전에 뭐 낮술로 고창 소주 선전시키더만. 그래서 그 긴밤 소주 내 진짜 한번 먹고 싶어서 짧은 밤이 아니라 긴밤 소주를. 자, 소주 한 상사 다시 한번 해요.